이번 시간에는 챕터 3의 1강 내용으로 스크롤 컨텐츠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정 영역에 위치하게 되면 CSS 트랜지션이 구현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URL은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관련된 URL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클라우드베리라는 회사가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제 Y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런 그 애니메이션 결과물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보이면 지금처럼 뭐 애니메이션이 발생이 되고요. 화면이 로딩되게 되면 지금처럼 로딩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의 위치에 따른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트스트랩의 어떤 그런 플러그인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에서도 이런 관련된 JS와 CSS 이펙트 효과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챕터 3에서는 이런 식의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구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목록들은 챕터 3에서는 일단 예제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HTML을 어떻게 꾸미셔야 될지 HTML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방법 그리고 jQuery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를 들으시면 조금 더 폭넓게 활용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화면에 대한 스크롤 효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애니메이션 효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CSS3의 트랜지션 효과가 만들어지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CSS3의 트랜지션 효과는 이전에 이제 보신 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SS3의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요약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게 되면 트랜지션 효과는 그 트랜지션에 대한 이런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레프트 좌표를 변경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이런 단계가 나올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되는데요. 자, 용법 자체에서는 CSS3의 트랜지션 효과는 지금처럼 부여가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프리픽스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킷이라는 프리픽스를 사용해서 자, 낮은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대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변화주는 요소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두 개에 대한 이런 프레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레프트를 만약에 100픽셀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박스에다가 자, 액티브란 클래스가 부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 레프트가 만약에 200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200이 되었을 때 트랜지션 효과가 중간에 보관되는 프레임들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 바로 CSS3의 트랜지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예제들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그 예제들 PDF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제 HTML5 업사이트에 있는 URL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HTML5 업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HTML5 업사이트는 최근 경향의 그런
CSS와 자바스크립트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관련된 다양한 그런 페이지가 공짜로 제공이 되고요.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URL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형식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다양한 이런 해상도별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블릿 형식, 그 다음에 타블릿 포트레이트 형식,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개를 해 나갈 수가 있죠. 자, 관련된 URL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HTML5 업사이트인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볼만한 부분들이 한 부분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관련된 부분에서는 PDF 영역을 보시게 되면 자, 빅픽처라는 이런 URL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 하게 되면 자, 관련된 내용이 지금처럼 애니메이션이 되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는 이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코딩까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공부해 나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화면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코딩으로 전개할 때 쓰는 방법들이 지금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정 영역에 위치하게 되면 CSS3에 트랜지션이 구현되는 예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HTML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PDF 문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제를 소개해 드리는 걸 잊었네요. 일단 완성된 예제를 보여드리면 자, 페이지가 로딩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된 이미지들이 보이게 되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된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뭔가를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아까 전과 같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effect.html 문서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URL을 한번 보시면은 자, 관련 예제는 5개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화면을 스크롤할 경우에 일정한 Y 위치에 있는 영역은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각 영역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하위 이미지의 위치와 불투명도는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 CSS를 분석해 보시면 자, 상단 마진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SS3의 트랜지션 효과는 지금처럼 0.8S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될 경우에, 즉, 온 클래스가 추가된 경우에는 하위 이미지와 위치는 상단 마진은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투명도는 1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은 총 2가지로 상단 마진과 그 다음에 이제 불투명도가 변경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에 사용된 전체 HTML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에어리어 1번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2번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헤더가 이렇게 있죠. 헤더 부분은 에어리어 2번에 관련된 이런 H2번 요소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이제 관련된 스타트 문서에서 스타일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style.css 문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관련된 컨테이너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영역은 자, 이미지를 안고 있는 이 영역이 되겠는데요. 자, 관련된 영역은 제작을 한번 해보죠.
상단 마진은 일단은 35픽셀 정도 지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div 영역을 간단히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컨테이너 하위에 div 영역. 자, 보게 되면 div는 하나의 요소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div 영역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위 경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위드는 일단은 100% 정도, 가로 크기는 100%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 영역은 700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억할 만한 부분이 되고요. 700픽셀 정도 지정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에 관련된 이 타이틀, 헤딩 영역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자, 1.5 정도 만들었고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희가 트랜지션이 만들어질 부분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제 H2번 요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H2번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 온 부분으로 지정이 될 텐데,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div의 img 부분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영역을 지정해 놨고요. 그래서 안쪽에 보게 되면 컨테이너에 자, div 영역의 img 부분을 저희가 트랜지션에 대한 기점으로 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지금처럼 div에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img 요소를 변경되게 만들어 보는 테스트 과정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단 마진은 100픽셀 정도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opacity 는 0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웹킷 트랜지션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진 톱 하고 0.8s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and opacity 0.8s 이런 식으로도 가능을 하겠죠. 자, 물론 이제 올 방식으로도 적용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H2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트랜지션을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부분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자, 상단 마진이 지금처럼 20픽셀로 바뀌고요. 자, 100픽셀에서 20픽셀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자,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페서티 같은 경우에는 뭐 투명하다가 불투명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처럼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컨테이너 하위에 지금 영역을 보게 되면 마진 자,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영역이 떨어져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오페서티가 0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자 창에서 여기서 이제 강제로 여기에다가 온 클래스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런 애니메이션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 애니메이션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각각의 지금 브라우저의 위치에 따라서 지정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위치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코드를 JS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main.js 코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톱 1번, 톱 2번이라는 그 위치에 대해서 지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영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톱 1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옵셋에 대한 속성값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에어리어 1번에 자, 옵셋 톱으로 지정을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지금처럼 옵셋에 대한 내용은 해당하는 지금 요소에 따라서 상단에 대한 위치라든지 뭐 이런 하단 위치 이런 것들을 각각의 속성별로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콘솔 값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변수 지정이 필요한 거죠. 자, 만들어 보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콘솔 값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99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떨어진 값이 99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어리어 1번에 대한 내용이.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용들을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에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5개의 에어리어에 지금처럼 이렇게 총 5개의 변수로 지정되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5개의 변수로 만들어 줬고요. 자,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스크롤하면서 그 위치에 맞는 내용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마찬가지로 자, 윈도우의 콘솔 창에서요. 이렇게 자, 스크롤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는 각각의 지금 브라우저의 상단 위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H라는 내용을 지금처럼 스크롤에 대한 톱의 좌표로 얻어 보겠는데요. 자, 보게 되면 해당하는 지금 요소에 따라서는 옵셋 톱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메서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스크롤 톱, 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콘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H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계속적으로 해당하는 개발자 창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롤하게 되면 계속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요점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었을 때, 현재의 그 카테고리가 온 클래스가 가지게 만들어지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각각의 요소별로의 상단 좌표는 옵셋에 대한 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윈도우에 대한 상단 좌표는 윈도우의 스크롤 톱의 좌표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죠. 자, 지금처럼 만들어 보게 되면 지금에 관련된 콘솔 좌표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문으로 작성을 하셨을 때 지금처럼 H가 자, 톱 2보다 작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것이 활성화되게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영역에 따라서는 자, 에어리어 1번이 이렇게 add 클래스 지금처럼 ON을 시키고요. 자, 이런 식으로 ON을 시켜주고요. 자, 근데 이제 나머지 영역은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컨테이너 하위에 자, div는 자, remove 클래스를 지금처럼 해야겠죠.
지금처럼 오늘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요소에 다 적용될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스크롤이 됐을 때는 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3번에 대한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2번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해서는 3번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해서는 4번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외의 경우에는 지금 5번이 활성화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저희가 강좌의 챕터 3의 강좌의 초반에서는 매번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처럼 스크롤 위치에 따른 구분들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만들어진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지금처럼 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영역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3번 영역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됐는데요. 자, 근데 상단의 위치를 따지고자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영역이 에어리어 1번이 상당히 높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대로 한 110 정도의 지금 좌표를 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갭이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갭이란 변수는 한 지금 보니까 한 110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지금처럼 갭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갭만큼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그 정도만 되면 동작이 되게 만들어 보는 이런 한계 수치를 지정을 한 거죠. 그걸 저희가 110 정도로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초반엔 동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초반에 동작이 될 수 있게 해당하는 이벤트를 초반에 동작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있었죠. 그 방법이 초반에 화면이 활성화된다, 이벤트가 활성화된다 라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윈도우에 처음에 트리거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강제로, 트리거라는 건 이제 강제로 스크롤 이벤트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러면은 처음에 강제로 실행시켜 주니까 동작이 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동작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보통 저희가 UI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이 잘 되는데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예시로 든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자, 빅픽처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하면 한번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리게 되면 다시 원위치 되면서 동작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동작에 대한 속어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드를 조금 바꿔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제 1차원적인 코드는 일단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데이터형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배우셨으니까 데이터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금처럼 해서 만들어 줬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갭은 110이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자, 톱 어레이라는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줬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화면이 이제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자, 5번까지 이렇게 있죠. 5번까지 요소에서, 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요소를, 자, 데이터를 푸시해 주는 거 이전에 저희가 많이 해봤던 내용인데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톱 어레이에 지금 데이터를 푸시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지금 숫자 값을 이렇게 푸시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어레이에 더하기 i에 아까 전에 배우셨던, 자, 옵셋의 톱의 좌표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 일단 한번 콘솔 값으로 한번 볼게요. 자, console.log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톱 어레이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인이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조인 명령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세로 고침을 한번 했고요. 그러면 이제 콘솔 값에서 이런 식으로 톱 어레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얻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요소가 5개다 보니까 한 개를 마지막에 추가해서요. 자, 톱 어레이는 마지막으로 인자에다가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바디에 대한 내용 있죠? 자, 바디와 HTML에 지금처럼 하이트를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인자가 달라지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되는데 자, 6개가 3639라는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얻어낸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코드를 쉽게 쓰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 자, 굳이 이제 저희가 이런 스크롤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자, 관련 코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동일하게 관련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톱 이해좌표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자, 배열 값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톱 어레이의 1번이다. 이거 두 번째 인자가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톱 어레이의 2번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추가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방식대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죠. 4번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조금 더 이제 데이터화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모양을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리어 5번까지 잘 되는지 자, 1, 2, 3, 4까지 이렇게 해서 얻어진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원복되면서 동작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도 처리가 될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그 빅픽처에 있던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처리됨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의 내용은 일단은 이제 챕터 3의 활용 강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실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포트폴리오나 실무 업무를 할 때 많이 쓰여지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수업을 잘 들으셨다가 이 코드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